C++의 모든 iOS트림 타입들은 iOS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스트림 오브젝트는 내부의 스트림 버퍼를 감싸고 있고 데이터를 추가할 때에 포매팅한 결과를 스트림 버퍼에 추가하게 됩니다. 결국 스트림 오브젝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트림 버퍼의 데이터를 포매팅해서 추가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iOS 베이스 클래스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포매팅에 대한 규약을 보게 되면 비트 마스크 타입을 통해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비트 마스크 타입으로 명시할 수 없어서 별도의 함수를 통해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iOS 베이스 클래스 내에는 FMT 플래그스라고 하는 비트 마스크 타입이 있고 이 비트 마스크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값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kipws 유닛 버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skipws에서 ws는 화이트 스페이스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문자로 표현을 했을 때 공간만 차지하는 문자들이 있어요. 탭이라든지 스페이스바라든지 이런 문자들은 공간만 차지하거든요. 그 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스킵을 하라라고 이제 포매팅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인풋에서 데이터를 읽기 전에 이러한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를 스킵해주는 기능이 바로 skipws입니다. 따라서 skipws는 인풋 스트림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타입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유닛 버프는 아웃풋 스트림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아웃풋을 하는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플러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유닛 버프입니다. 결국 유닛 버프는 오직 아웃풋 스트리밍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역시 타입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kipws하고 유닛 버프라는 포매팅 플래그는 기존의 다른 포매팅 플래그에 비해서 모든 인풋 오퍼레이션 또는 모든 아웃풋 오퍼레이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기존의 다른 포매팅 플래그는 특정한 조건, 특정한 타입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는 데 비해서 skipws하고 유닛 버프는 하나는 모든 인풋 오퍼레이션에, 하나는 모든 아웃풋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skipws하고 유닛 버프에 대한 작동 구조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다른 플러그에 비해 좀 다른 형태로 구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클래스는 iOS 베이스 클래스예요. 새로 등장하게 될 클래스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이름 좀 헷갈리는데 basic iOS예요. 여기서 basic은 이제 우리말로 기본이라는 뜻인데 기본 문자셋을 의미를 합니다. 커렉터 타입이나 와이드 커렉터 타입을 템플릿 아규먼트로 받는 타입들을 대부분 basic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름을 명시할 때. 그래서 내부에서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iOS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베이직 iOS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문자셋을 받아요. 이제 문자셋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포매팅 할 때 다양한 비트 마스크를 통한 해서 디자인하거나 별도의 함수를 통해서 디자인하는데 그 중에 채용 문자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포매팅 처리에서는. 왜냐하면 문자셋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 문자를 명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용 문자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 타입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 문자 셋을 받아서 베이직 iOS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문자에 관련된 포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둘 다 포매팅에 대한 구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개의 스트림 타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iStream, oStream에서 스트림이란 말로 끝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스트림 오브젝트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iOS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고 채용 문자에 대한 포매팅을 위해서 베이직 iOS로부터 상속을 받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베이직 iOS로부터 해서 버추얼 상속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C++는 다중 상속을 허용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조를 만드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버추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모든 버추얼 요소에 대해서는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죠.
오스트림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역시 버추얼 상속을 받는데 베이직 iOS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요소가 IO 스트리밍에서 동시에 사용이 되는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버추얼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구현을 하지 않습니다. C++에서는 다중 상속을 허용하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을 만들고 밑에서 두 개를 동시에 상속받는 형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점들이 또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를 줄이거나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여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C++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SkipWS하고 유닛버프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유닛버프를 보게 되면 아웃풋 오퍼레이션이 모든 어떤 아웃풋 오퍼레이션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시가 유닛버프에 대해서는 호출되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져 있냐면 여기 있는 아웃풋에 센츄리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이 클래스를 모든 오퍼레이션 할 때마다 객체를 제일 먼저 생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객체가 소멸하는 순간에 뭘 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유닛버프에 의해서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내부에 스트림 오브젝트는 내부의 스트림 버퍼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림 버퍼를 락을 걸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퍼를 락을 걸고 사용하고 그 락을 푸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츄리에 우리가 관심 있는 내용은 뭐냐면 소멸자잖아요. 소멸자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uncatched exceptions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여기는 이 부분 함수가 호출되거든요. 이 부분 함수가 어디냐면 여기는 이 함수예요. 소멸자에서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가 정상적이다. 일단 정상적인 상태에서 플래그가 유닛 버프를 설정하고 있으면 그때마다 뭐라냐면 플러시를 합니다. 스트림에 대한 플러시를 진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퍼레이션이 있는 이유에 플러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생성자 쪽도 잠시 가서 보게 되면 생성자에서도 그 버퍼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요. 버퍼가 정상적인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이지 않으면 더 이상 뭐 일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리턴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 연산을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타일을 찾습니다. 타일을 찾아가지고 그 타일에 대해서는 뭘 하냐면 플러시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산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마지막 소멸자는 연산을 끝난 후고 여기 시작하기 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이에 대한 플러시는 생성자에서 호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SkipWS 쪽도 확인해 보게 되면 모든 인풋 오퍼레이션에서 전에 화이트 스페이스바를 스킵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보면 인풋도 보면 센츄리라고 하는 또 타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뭐 보초병 이렇게 되는데 이 타입을 통해서 항상 모든 오퍼레이션 할 때마다 이 센츄리 객체가 만들어졌다가 끝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인풋 스트림 쪽으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역시 베이스 클래스에서는 내부에 있는 스트림 버퍼에 대한 락, 언락을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생성자에서 보게 되면 요런 거를 호출하고 있어요. 요 부분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서 보게 되면 생성자에서 호출하는데 일단 인자로 노스킵이라는 인자를 전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값 false가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생성자에서 정상적이고 플래그하고 skip WS가 동시에 걸려가 있으면 여기 보면 배시스를 이용하거든요. 그 배시스에는 어떤 문자의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배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 로케일은 배시스들의 묶음이거든요. 배시스들의 묶음인데 그 중에 이제 분류 항목이 있습니다. 뭐 얘는 뭐 돈을 계산하는 용도, 얘는 뭐 플라팅 포인트에 대한 연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문자에 대한 분류 연산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기능을 하는 배시시 그걸 얻어봐서 그
패시드한테 물어봅니다. 스페이스라는 분류에 속하는 문자야. 스페이스가 화이트 스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그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화이트 스페이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면 벗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화이트 스페이스이면 계속 다음을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EOF를 만나면 탈출하는 거고요. EOF가 아니라 화이트 스페이스가 아닐 때도 탈출하고,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만나는 거는 EOF로 끝나거나 아니면 화이트 스페이스가 아닌 상태로 끝나도록 하는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호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본값으로 false니까 여기서 true가 돼서 항상 작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에 의해서 작동할 때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formatted input function하고 unformatted input fun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버퍼에 여기에 이제 74가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화이트 스페이스인 상태인 거고, 이 상태에서 읽을 때에 일반적으로 뭐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읽었다고 합시다. 시인에서 인티저를 읽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읽으려고 하는 타입이 딱 명시되어져 있잖아요. 인티저를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경우를 이제 formatted input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 연산자에 대한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formatted input function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냐면 이 부분 스킵을 하고 74를 읽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면 버퍼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10개를 읽어줘. 뭐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함수가 있거든요. 그런 함수는 타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우는 unformatted input function이라고 불러요. unformatted input function은 no skip이 true예요. formatted는 no skip이 false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인자로 뭘 지정하게 되냐면 이 오퍼레이션이 formatted operation인지 unformatted input operation인지를 지정하게 돼요. 물론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지정하지는 않아요. 지정하지 않지만 내부 연산 과정에서 이걸 이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 연산은 인풋 포매티드 인풋이고 뭐 다른 거는 언포매티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인자가 여기 있는 인자들이 여기는 no skip이 이제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포매티드 인풋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버퍼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fail bit를 설정하게 돼요. fail bit란 말은 결국 뭔가 인풋을 읽어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잖아요. 읽으려고 요구를 했는데 버퍼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당신이 조금 전에 요구한 그 일은 내가 실패했어 라는 용도로 fail bit를 설정하게 돼요. 이제 상태에 대해 버퍼 상태를 제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배울 겁니다. 그 경우에서는 더 이상 작업할 일이 없으니까 false를 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상태면 역시 타일을 얻어와서 그 타일에 대해서 버퍼, 플러시를 하게 됩니다. 항상 센츄리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타일로 걸려있는 스트림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플러시를 항상 작동합니다. 인풋 스트림이든 아웃풋 스트림이 동일하게 부분을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센츄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일단 스트림 버퍼에서 락을 걸고 그 다음에 타일에 대해서는 플러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인풋 스킵 이거는 이제 인풋이죠. 인풋 처리할 때는 스킵 화이트 스페이스 바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자 쪽에서는 유닛 버퍼 같은 경우는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림 버퍼에서 언락을 하는 식으로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츄리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exception sept level이라는 비슷한 용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보면 이 센츄리를 설명하면서 이 객체가 아까 언뜻 봤지만 객체가 아웃풋 쪽인가요?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익셉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리한다라는 이런
코딩을 살짝 본 적이 있는데, 요 센츄리가 어떤 용도로 설계가 되어져 있냐면, 여기 있는 베이직 개런티라는 요 레벨에 따라서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하느냐. 그래서 네 종류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데 아예 익셉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뭐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그걸 이제 no throw, no fail 해서 레벨 1이라 부릅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는 레벨 2하고 3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어떤 객체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객체가 어떤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어떤 펑션에 의해서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펑션, 오브젝트가 있는데 펑션에 의해서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과정에 아예 예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A를 전달하면 상태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다가 중간에 어떤 상태에서 예외가 딱 발생하게 되면 객체를 다시 A 상태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롱 개런티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연산 처리는 못했지만 상태는 원래 상태인 거예요. 다시 시도해도 되고 뭐 다른 시도를 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롤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실패를 했을 때 이 중간에 어딘가에 딱 머무는 거예요. 직선상의 중간. C라 그러면 C. 그럼 C 상태는 어떠냐면 내부에 객체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를 알려주는 부분하고 실제 버퍼처럼 데이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가 데이터를 항상 이렇게 상태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A든 B든 C든 스테이트가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태를 통해서 버퍼를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A든 B든 C든. 즉 상태하고 데이터가 항상 싱크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싱크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C입니다. 중간에 어딘가 있긴 하지만 상태하고 이건 맞는 거예요. 이 상태가 베이직 개런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D입니다. 아예 그 선상에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스테이트하고 데이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테이트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마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파괴가 된 겁니다. 이 상태가 노 개런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무조건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 경우는 C의 경우는 상태를 잘 확인해서 적절하게 다시 대처를 하면 됩니다. 좀 상태를 읽어드려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작업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와 있으니까 다시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기 전에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태를 확인할 필요 없이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아예 그것도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센츄리라는 이 타입은 여기 있는 세 번째를 보장하는 겁니다. 즉 상태하고 스테이트는 여기 직선상에 존재를 하지만 스테이트를 통해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스테이트를 통해서 상태를 다시 비춰볼 수 있는, 데이터를 비춰볼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도록 걸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흔히 베이직 개런티라고 부르고 저는 이제 스테이트 싱크 개런티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용도로 설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 부분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센츄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오퍼레이션 하는데 센츄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간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얘가 예외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C인의 A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이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읽어봐서 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또 센츄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오퍼레이션 할 때마다 어떤 연산을 진행하는 중간에 항상 초기에 뭐가 되냐면 센츄리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일을 처리합니다. 거기다가 뭘 기능을 부여한 거냐면 skip WS하고 유닛 버퍼에 대한 기능을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p WS에 대한 예제인데요. 보면 인풋에 일단 사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인풋 연산자가 이제 작동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skip WS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매티드 구문으로 읽고 있잖아요. 포매티드 여기 보면 인티저 타입을 정의하고 인티저 타입으로 이 버퍼에서 읽어라. 근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킵을 하고 난 다음에 읽어드립니다. 포매티드인 상태에서 기본값이 그 skip WS가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헬로우도 문자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도 중간에 스킵을 하고 여기 보면 스킵을 어디까지 하냐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H에서 딱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스킵하고 나면 여기 1에 딱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1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1을 읽어드릴 때는 여기 읽어드릴 때는 딱 이 상태에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둘 다 이제 문제가 없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onset F에서 스킵을 꺼버려요. 그 다음에 읽어드립니다. 포매티드인 건 맞아요. 포매티드 인풋 펑션인 건 맞지만 스킵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스페이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읽어드린 거는 못 읽어드릴 초기값 0이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상태는 페일을 그 오퍼레이션에서 페일을 했기 때문에 페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제 여기서 스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읽냐면 여기서부터 곧바로 숫자를 읽으려고 해요. 스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읽는데 비어 있거든요. 문자가 비어 있는 상태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하나 뒤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의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요렇게 하게 되면 한자를 뒤로 가거든요. 이 스페이스를 한 바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1, 2, 3 정상적으로 읽어드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문자 하나를 그냥 읽어보는 거죠. 문자 한자를 읽어드리는 거. 요거는 이제 unformatted예요. 게시레이어 함수가 unformatted입니다. 가서 보게 되면 센츄리에 두 번째 값 true로 되어져 있잖아요. false일 때가 formatted고요. true일 때 unformatted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한자만 빼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도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은 가장 이제 괜찮은 방법인데 이런 경우를 쓰는 경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좀 발생해요. 여기 보면 리드 아예 스트리밍 갖고 있는 내부의 버퍼에 들어가서 버퍼 레벨에서 조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스트림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내부에 버퍼가 있어요. 근데 스트림은 이 버퍼에 대한 상태를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한 관리권을 안 쥐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여기다가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 안 생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버퍼의 마지막이거나 어떤 상태에서 어떤 하면 안 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태를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작동을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보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내부에서 이그노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상태를 관리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버퍼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읽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set bum프가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읽어드리는 과정에서 EOF면 EOF 상태를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관리를 하는데 상태는 관리하지 않고 곧바로 콜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태 관리가 뒤틀리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쓴다 그러면
스트림에 있는 스트림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함수를 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헬로우인데 이렇게 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 줄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앞에 있는 요 스페이스 바가 영향을 줘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헬로우가 못 읽어드려요. 왜냐하면 스킵이 풀려있는 상태잖아요. 언셋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뭘 읽어드리려고 하냐면 요걸 스트링을 읽어드리려고 그러겠죠. 근데 스트링은 포매티드잖아요. 포매티드니까 이동이 되는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오퍼레이션에 센츄리가 이렇게 해서 생략이 되어 있으면 기본은 폴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포매티드 함수란 소리예요. 이 오퍼레이션은 포매티드 함수인데 중간에 보면 이게 이제 읽습니다. 읽다가 스페이스를 발견하게 되면 나가버려요. 스트링에다가 푸시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에 분류되는 항목으로 이 문자가 판별이 되면 스페이스의 어떤 부류에 딱 속한다고 판별이 되면 브레이크를 해버리면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어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비어있는 건데 여기도 역시 이그노우나 get을 통해서 하나 이동하거나 읽으면 뭐 정상적으로 읽어집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